영광, 용기, 강인, 희생. 이제 이성만 남았어요. 기운내게 소녀여, 명예로운 죽음을 위해 눈물 흘릴 필요는 없으니. 세상 모든 이별은 슬픈 법이랍니다. 그렇지 않네. 전사로서 난 격렬한 죽음을 수도 없이 봤어. 그런데 지금은 평안함만 느껴지는군. 이런 삶의 방식도 있을 줄이야. 영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담담할 수 있다니. 아니면 이미 슬픔을 못 느끼게 되신 건가요?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군.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해. 이건 운명에 대한 수용이나 무관심, 절망이 아니야. 그저 흥을 다하는 것뿐이지. 흥을 다 하는 거라고요? 맞아. 너희와 함께 여정에 오른 후 난 이 세상뿐 아니라 나 자신도 변화시켰어. 이제 난 여정의 끝에 다다랐네. 돌이켜보면 우리가 직접 쓴 장대한 시편이 펼쳐져 있는데 어찌 흥이 안 나겠나. 하지만 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게 다 무로 돌아가잖아요. 이별과 죽음은 한 줄기에서 피어나는 꽃.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내 이야기를 들려주지, 소녀여. 처음 전장에서 돌아왔을 때 난 엄청난 공허함을 느꼈어. 전장에서 재앙은 모두를 삼켰지. 홀로 성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열어준 연애가 난 결코 유쾌하지 않았네. 난 아직 전장에 남아있는 것 같았고 꼭 빈 껍데기만 돌아온 느낌이었지. 연애가 끝났을 땐 늦은 밤이었고 난 비틀거리며 홀로 막사로 돌아왔지.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를 만났어. 길가에 서서 밤하늘을 향해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이상한 학자였지. 난 그의 발에 걸려 넘어졌지만 화가 나진 않았네. 지금의 내 모습 같다는 생각에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지. 이봐, 우리가 이대로 들개처럼 길가에서 죽는다면 더 나아질까? 그러자 놀랍게도 그자는 어깨를 으쓱이며 이렇게 대답했어. 죽음을 겪고 있는 사람에겐 죽으나 사나 똑같이 행복하죠. 이제 좀 비켜줄래요? 제 별빛을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같고 결국은 모두 죽음으로 향하는 여정이란 뜻인가? 그래, 그게 인생이야. 그리고 죽음은 여정의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지. 여정이 위대하고 서사시가 웅장한 건 만물의 끝이 있기 때문이니. 그러니 소녀여, 운명을 증오하지 말고 경이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분쟁의 화신이 세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는 건가요? 맞아. 운명의 순간이 찾아오면 분명 이 말을 이해하게 될 거야. 이제 저승의 문을 두드릴 때가 됐군. 그 길의 끝에 긴 탁자를 두고 너희가 오기를 기다릴 테니 그때 다시 술잔을 기울이며 얘기하자고. 결국 이날이 왔네요. 둘 다 준비됐지? 네, 폴리시아, 나왔어. 이럴 수가. 이거 참 흥미롭네. 폴리시아의 언니? 그게 저라고요? 이제 우리가 약속을 지킬 차례야. 두렵니? 응.
두려워. 난 못하겠어. 그대가 시들어 떨어지면 망자는 잔해 속에서 싹을 틔우고 죽어버린 불길과 함께 다시 살아나리라. 예언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모든 게 끝나는 때가 오면 자신에게 정해진 운명의 순간을 마주해야 해. 예언이라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야? 이건 너무 불공평해. 왜 우리만 서로를 죽여야 하는 건데? 내가 할게, 언니. 내가 죽음의 희생양이 될게. 난 어차피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언니는 아니잖아. 나 때문에 언니는 인생을 낭비했어. 그렇지 않아, 폴리시아. 난 내 인생을 헛되게 보냈다고 생각 안 해. 오히려 종착지에 다다라서 돌이켜보니 지금껏 걸어온 길엔 꽃이 잔뜩 피어 있었지. 날 위해 이 꽃바다를 만들어준 건 다름 아닌 너야. 이 세상의 끝에 약속된 땅보다 훨씬 아름다워. 게다가 내 삶은 이미 완전한걸. 예언에 따라 희생될 운명이라 해도 내가 겪었던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네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겠지. 안 그래? 기억 속의 언니는 진짜 언니가 아니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뭘까? 잘 모르겠어. 나도 단정 짓진 못하겠지만 그 답이 뭐가 됐든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지든 탄생한 순간부터 우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정해졌어. 어떤 것도 그걸 지울 수는 없지. 그렇기 때문에 난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그야 우린 쌍둥이로 태어났으니까. 자, 사랑하는 폴리시아. 내 심장을 꺼내서 죽음의 불꽃을 피우렴. 그리고 그걸로 예언이 약속한 신세계에 첫 번째 꽃을 심어줘. 만약 내가 너에게 연금의 방법을 전수해준다면 네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되살려내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할 거야? 인간은 누구나 죽는 법이에요. 제가 아끼는 사람도 언젠간 저를 떠나가겠죠. 그렇게 위대한 힘이 정말 존재한다면 전 망설임 없이 그 힘을 사용할 거예요. 지금까지도 내 대답은 변치 않았어. 그러니까 언니, 약속할게. 예언이 약속한 신세계에 언니를 위해 첫 번째 꽃을 심을 테니 바다의 신이 아끼는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언니를 위해 저승의 문을 열고 두 번째 생명을 줄게. 지상의 생명이 내 부름에 응답하고 언니를 신성한 백지로 데려갈 거야. 절대 망자의 영역을 뒤돌아보거나 발걸음을 멈추면 안 돼. 예언이 허락한 신세계에서 언니만의 삶을 살아. 등가 교환의 대가는 내가 치를게. 여기까지야. 안타깝지만 난 지고지상한 신과 잘 맞지 않아서 이 녀석의 영혼을 완전히 내 몸에 녹여내지 못했어. 하지만 지금 알아낸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롭지. 우리가 아는 티탄이 탄생하기 전에도 세상에는 영웅이 존재했던 게 틀림없어. 그들은 예언을 따라 신권을 하나씩 넘겨받았고 결국 신세계의 신들이 되었지. 오늘날 불을 쫓는 여정처럼 말이야. 엠포리어스의 역사는 일종의
윤회인 셈이지. 정말 충격적이군. 결국 불씨를 짊어진 반신이 세상 끝에서 새로운 티탄이 되어 또다시 세상을 만든단 건가? 난 그게 신탁 속 재창기의 진실이라고 믿어.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과거의 그 쌍둥이가 설령 진짜 타나토스라 한들 그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죠. 과연 그럴까? 그 폴리시아라는 자가 언급했던 말이 있지. 연금과 거대 용의 동화가 탄생한 해변 도시 스틱시아. 우리의 세계에서도 그 설명에 딱 들어맞는 도시가 있잖아. 하지만 거긴 파구사를 믿고 타나토스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걸요. 저도 가본 적이 없고요. 아이도니아에 있었을 때 그곳은 이미 침몰한 폐허였죠. 바다. 이건 누스페르마타 악파의 걸작, 현자의 도리야. 현인의 피와 살을 근간으로 모든 지혜를 단련해 만들어낸 실체지. 연금은 전환, 단련, 승화의 예술이라고 했던 말 기억하나? 이건 진리 탐구에도 똑같이 적용돼. 아무리 믿기 어렵다 해도 세상의 진실은 이미 불순물로부터 정제됐지. 거대용의 동화를 생각해봐. 이 돌은 반드시 널 진정한 고향으로 인도해 저승의 문을 재건하고 타나토스를 찾게 해줄 거야. 여전히 자신만만하군. 하지만 네 가설이 틀렸다면? 간단해. 온 세상에 실험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면 그만이야. 다만 내 생각은 절대 실패할 리 없어. 이미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뒀거든. 행동으로 증명해봐, 카스토리스. 결의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약속을 잊지 말라고. 이미 오랫동안 찾아왔으니 한 번 더 시도하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분의 생명은 조금씩 1분 1초씩 줄어들고 있죠. 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하나만 더 물을게요. 조금 전 저희가 봤던 건 대체 뭐죠? 그건 케팔의 영혼에 새겨진 세계야. 그걸 증명하려면 네가 마지막 단계를 완성해야 하지. 자, 이제 출발해. 날 실망시키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사람의 아이여. 조급해하지 마. 네 질문을 잊지 않았으니까. 난 학자로서 애매모호한 결론은 내리고 싶지도 않고 내릴 수도 없어. 그 얘긴 카스토리스가 증거를 찾은 후에 다시 얘기하지. 난 그저 그 돌을 네 심장으로 만든 거냐고 묻고 싶었을 뿐. 이제 네가 다시 살아날 기회는 없겠네. 뭐 어때? 난 어릴 때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고 젊을 때 신앙을 포기했어. 얼마 전엔 당신 덕에 목숨은 건졌지만 영혼은 잃고 말았지. 이제 육신을 한 번 더 버리는 것뿐인데 그렇게 유난 떨 거 있나? 어째서 그렇게 죽으려고 안달이지? 살아있는 게 좋지 않나? 가장 순수한 존재로 변하기 위해 필요한 희생일 뿐. 망자를 가장 순수한 존재라 할 수 있을까? 게다가 그 가설이 증명된다면 역으로 신화의 진실성을 반증하고 네 이론은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오히려 그 반대야. 만약 내 가설이 사실이라면 내가 신좌에 올라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황당한 세계를 재구축할 수 있지. 한 번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네요. 아글라이아님, 제 말을 들어주세요. 말해봐. 아시다시피 죽음의 불씨는 늘 재창기 최대의 미주수였어요. 아글라이아님과 카이니스님 모두 곧 있을 시민총회에서 이 불씨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손에 넣고 싶어 하시겠죠. 아낙사 선생님과 카이니스님은 세상에서 죽음이 사라지도록 타나토스의 불씨를 회수한 뒤 실현을 방치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럼 불을 쫓는 여정을 계속하지 않아도 오크마가 영원한 안녕을 누릴 테니까요. 하지만 그건 재창기를 이뤄내지 못하면 검은 물결을 근절할 수 없다는 아글라이아님의 이상에 어긋나죠. 비록 마이데이님이 계시고 검은 물결이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말이에요. 솔직히 전
그 속의 이해관계 같은 건 잘 모르겠지만 불씨를 둘러싼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누군가는 가서 불씨를 가져와야 해요. 티탄이 가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요. 그분의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누군가 이 일을 맡아야 해요. 그래, 맞아. 원래도 너에겐 타나토스를 아련하러 갈 이유가 충분했어. 다만 그 대배우가 네 염원을 이용해 우릴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뜨렸지. 죽음이 없는 세계. 너도 그걸 바라는 거야? 운명이 저더러 당신과 대립하는 길을 걸으라고 하면 전 그에 대항해 제가 원하는 걸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거예요. 마이데이님은 제게 첫 발을 내딛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해낼 수 없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전 카스, 난 늘 네가 솔직하게 얘기해주길 바랐어.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기뻐. 스틱시아, 나도 가본 적이 있어. 지금은 저승의 강에 둘러싸여 외딴 섬이 됐지만 과거엔 아주 평온하고 아름다웠단 걸 쉽게 알 수 있었지. 가봐, 막지 않을게. 당신은 죽음을 속인 장본인이니 카스토리스와 함께 죽음의 신을 만나러 갈 이유가 충분한 것 같군요. 그리고 카스토리스, 네 이야기가 완성되면 불을 쫓는 여정에 어떤 해석이 더해질지도 정말 기대되네. 감사해요, 아글라이아님. 이 훈훈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진 않지만 스틱시아는 저승의 강에 둘러싸여 외딴 섬이 됐는데 거길 어떻게 가죠? 트리비 선생님은 이미... 답은 간단해. 신화에 의하면 자그레우스는 망자의 영역을 자신의 보물 매장지로 삼았고 저승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지. 그렇다면 그의 신권을 이어받은 반신도 그 정도 능력은 가졌을 거야. 내일 이행시에 마모리얼 천궁에서 보자. 사이퍼가 길잡이로서 너희를 그 고성으로 데려가 줄 거야. 다낭은 아직 안 왔... 네. 결론내는 끝났어? 너희가 이긴 거야? 패배를 거머쥐었다니 긍정적이구나. 아무튼 그건 그렇고 네가 변론하는 동안 이 몸도 한가하게 있진 않았어.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스에게 책을 잔뜩 빌렸는데 이제 32권만 더 읽으면 돼. 정말 다행이다. 역시 노력은 사람을 미미를 배신하지 않는다니까. 마음속의 돌덩이가 드디어 좀 가벼워졌어. 갑자기 어디 졸려. 알겠어. 이 몸은 먼저. 잘자, 미미. 잘자, 오크마. 지금쯤 밤이려나? 카스, 너도 왔구나. 트리비님?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떠나기 전에 트리에님과 얘기하고 싶었어요. 한때 스틱시아가 얼마나 아름다웠든 지금은 망자의 영역이니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르잖아요. 전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요. 오늘 네 눈빛이 평소보다 밝아진 것 같다고 하는 사람 없었어? 그건 일종의 비유인가요? 예전에 넌 이따금 미소를 짓긴 했지만 그 웃음 뒤로 희미한 그늘이 느껴졌거든. 트리비님도 내 일과가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전 트리비님이 억지로 웃으면서 홀로 강인한 척하는 건 싫어요. 라이아 말곤 네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무도 몰라. 너도 별로 얘기한 적이 없고. 하지만 그건
분명 모든 황금의 후예가 짊어져야 할 운명처럼 아주 무거운 과거겠지? 마침내 그 짙은 먹구름 속에서 너만의 볼씨가 나타나서 정말 기뻐. 전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걸요. 하지만 넌 내일이 어디 있는지 알았잖아. 안 그래?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봐. 난 너의 포옹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믿어왔어. 포옹의 의미는 온기를 전하는 거고 넌 가장 따뜻한 황금의 후예니까. 감사해요, 트리비님. 참 묘한 기분이네요. 출발하기도 전에 이루고 싶은 소원이 많이 생겼어요. 그럼 가서 전부 이뤄봐, 카스. 퓨리안이 너에게 줄 선물을 몰래 준비했지만 안타깝게도 완성하지 못했어. 나와 트리논이 마무리하고 있으니 꼭 너에게 전해줄게. 그러니까 스틱시아에서 돌아오면 여기서 다시 만나자. 모든 게 순조롭길 바라며 내일 봐. 잠이 안 오네. 누구지? 저예요. 제가 방해한 게 아니라면 좋겠네요. 아니요. 사실 이렇게 불쑥 찾아온 건 제 개인적인 바람 때문이에요. 제 부탁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와 함께 어떤 물건을 가지러 가주셨으면 해요. 어떤 물건인지 묻지도 않으시는 건가요? 여기서 가면 얼마 안 걸릴 거예요. 그럼 갈까요? 들어가서 보고 싶다. 들었어? 방이 다 찼다던데? 불을 쫓는 여정 중단에 대한 표결이 시작됐나 봐요. 사람이 많네요. 이봐, 나도 투표할 거야. 투표는 어떻게 하지? 개팔에 룬이 새겨진 도기 조각을 들고 속으로 원루원을 선택하며 기도해봐. 조각에 그쪽의 선택이 새겨지면 그때 질 항아리에 그걸 던지면 돼. 원루원? 원루원은 얼어 죽을. 내 고향은 이미 검은 물결에 뒤덮였는데 다시 황금기로 돌아가자고. 하! 오크마의 황금기로 돌아가자는 거겠지? 티탄들은 언제나 공평해. 우리가 그들을 침범하지 않는 한 심벌을 받을 일은 없어. 에휴, 고지식하긴. 광기에 빠진 티탄은 진작 반실에게 자리를 내줬어야 해.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고. 그쪽이 정신 차리게 달란통께서 저울추로 머리 좀 쳐주셨으면 좋겠네. 좋아, 어디 두고 보자고. 참 시끌벅적하네요. 그런가요? 몸싸움이 나진 않았으니 평화롭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도 참 신기해요. 이 위태로운 엠포리어스에서 이곳만 여전히 빛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에 다들 투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이 평화로운 광경은 도저히 정말 같지 않아요. 전 이곳에 오기 전에 아이도니아라는 설국에서 오랫동안 지냈어요. 타나토스를 믿는 그 도시 국가는 독특한 장례 문화로 유명했죠. 그리고 저 역시 그 전통의 중요한 일부였어요. 맞아요. 지금은 오크마의 입건사지만 과거에 전 아이도니아의 독전 성녀였답니다. 빙원을 홀로 걷던 절 발견한 아이도니아인은 제 저주를 타나토스의 축복으로 여겼어요. 그들은 제 두 손이 황금기의 실수를 끝내고 사람들을 위대한 죽음의 신에게 인도할 거라 믿었죠. 그들은 저에게 거처를 마련해줬고 그 대가로 전 사형수, 포로, 영웅 모두에게 평등하게 자비로운 죽음을 내려야 했어요. 맞아요. 얼마나 격렬하든
얼마나 떳떳하든 죽음은 죽음일 뿐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엔 결코 신앙의 가치가 없답니다. 전 못하겠어요. 애원이든 감사든 꼭 귀를 찌르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얘야, 알다마다 나도 너처럼 혼란스럽던 때가 있었지. 하지만 죽음을 앞둔 이들을 존중해야 한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광과 해방을 주는 성녀로서 너 자신도 존중해야 하지. 제게 시키신 일은 처형인과 다를 게 없는데 저 자신을 존중하라고요? 뭐가 됐든 결국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잖아요. 열광적인 아이도니아의 저승 전사들도 하루아침에 죽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란다. 처음 전장에 나설 때 신병들은 종종 탈영병이 되고 말지. 그건 죽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고 또 어려운 힘이기 때문이야. 그 힘을 손에 쥔다면 마땅히 그런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지. 그건 잘못됐어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마. 드라콘이라고 하는 한 노련한 처형인을 기르기 위해 아이도니아의 처형인이 사용하는 검은 드라코니안이라 불리지. 그 검신엔 3개의 공기 구멍이 있어. 검을 흐트러짐 없이 재빠르게 휘두르면 공기 구멍에선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고 수형자도 단숨에 세상을 떠나게 돼. 하지만 조금이라도 주저하면 구멍에서 귀를 찌르는 잡음이 나고 처형이는 수형자의 울부짖음을 듣게 되지. 드라콘 때부터 집행이는 매일같이 저형을 위한 검수를 연마했어. 그들은 고통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매번 더 단호하게 검을 휘둘렀단다. 죽음을 앞둔 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이지. 전 도무지 이런 일에 무뎌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난 네가 이 일에 무뎌지길 바라는 게 아니다. 그저 망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고 네 손길이 전보다 더 단호해지길 바랄 뿐이지. 망자와 함께하며 생명을 경외하는 만큼 그들을 경외한다면 더는 그 잡음들이 들리지 않을 게다. 살려주세요. 제발, 전 죽고 싶지 않아요. 이자의 희생으로 네가 깨달은 바가 있길 바라마. 이러면 된 건가요? 아직 아니다. 따라오렴. 독전 성녀로서의 네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 잠수인! 성년님, 감사. 네 할 일을 해, 처형인. 그가 말한 대로 하거라. 영원히 고통 속에서 시달려라.
해방시켜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겠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죠? 자, 네 사명을 완수하려. 제게 뭘 하라고 하시는 거죠? 난 이제 늙어서 다나토스의 부름에 따라 그분의 나라로 가야 한단다. 이건 모든 아이도니아인의 종착지이기도 하지. 아직 그 정도로 생각하시진 않잖아요. 살아갈 날이 많이 남으셨는데. 아니, 난 이미 죽었단다. 내 몸을 짓눌러 오는 노쇠함과 다가오는 죽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거든. 그러니 가스토리스, 내가 그 두려움에 맞서고 스스로가 나약하지 않다는 걸 증명할 마지막 기회를 주렴. 더는 못 버티겠어요. 얘야, 내가 널 빙야에서 데려온 탓에 이 터무니없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지. 아이도니아 저영인의 수장으로서 다짜고짜 저영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너에게 강요한 건 역시 나고, 네가 늘 나와 우리 신앙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또 분노해왔다는 걸 안다. 제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래, 우리가 한 짓은 납치와 다를 게 없었지. 네 가벼운 손길 하나만으로 죄악 가득한 생명이 시들 거란다. 그럼 쉽게 도망칠 수 있지 않겠니? 그럴 수는 없어요. 아무리 아이도니아인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장난으로 여긴다 해도 전 못해요. 역시 내 안목이 틀리지 않았구나. 네? 난 지금껏 널 딸처럼 여기며 소중히 키워왔단다. 축복을 받고 태어난 너보다 삶과 죽음의 무게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아이도니아인에게 죽음이란 모든 생명의 종착지이자 모두가 거쳐야 하는 길이야. 우린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하지. 그 이치를 완벽히 깨달아야만 잘 살아갈 수 있단다. 그래야 언젠가 아이도니아의 보호에서 벗어나고 영원히 저주를 짊어지게 된다 해도 평범한 사람들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아니요, 그런 일은. 자, 시작하렴. 내 평생 깨달은 바를 전부 전수해 줬으니 네가 자격을 갖춘 성녀라는 걸, 그럴 각오가 되었다는 걸 증명해 보이려무나. 자, 시작하렴. 내 평생 깨달은 바를 전부 전수해 줬으니 네가 자격을 갖춘 성녀라는 걸, 그럴 각오가 되었다는 걸 증명해 보이려무나.
지켜주길. 원하는 걸 빌자. 이젠 봐주지 않을 거예요. 와, 공연은 시작. 이 신기로 만물을 재구성하리. 지운 건 나눠야죠. 넌 연약한 학자의 광기에 빠져라. 영혼 타격. 너의 의지에 떠도는 자를 인도하지. 이곳에서 시작해. 좋은 기회의 구름이 흩어졌네요. 전 마지막으로 그분의 지시에 따라 눈앞에 있는 노인을 가볍게 건드렸죠. 죽음을 수없이 봐온 그 처형이도 여느 사람과 다름없이 세상을 떠났어요. 목에선 흐느낌이 새어나왔고 눈빛은 회한이 담겨 있었으며 손끝으로는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죠. 제게 죽음을 가르치려 했던 아무네트도 결국 아침 이슬처럼 안개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분은 평생 아이도니아인의 신앙을 관철했고 죽음이 닥쳐왔을 때도 그 신앙처럼 오직 경외심만 남아있었죠. 전 아이도니아 성 밖 늪지에 그분을 위한 일감료를 세웠고 제 손으로 보낸 망자들과 함께 쉬게 했어요. 그리고 타나토스를 아련하기 위해 전 다시 유랑을 떠났죠. 그건 아주 긴 여정이었고 도중에 전 죽음에 관한 수많은 말들을 들었답니다. 생명은 죽음에서 의미를 찾는다. 만물은 끝이 있기에 나아간다. 마치 죽음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어둠인 것처럼 사람들은 그 무거움을 말하고 그에 대한 저항, 숭배, 경외심을 논했어요. 행방조차 알 수 없는 티탄이 어째서 사람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 되었으며 왜 계속 내 꿈에 나오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전 여정을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엔 도망이었지만 그 후 답을 찾는 여정이 되었고 마지막엔 제 손길과 포옹이 무언가를 앗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남길 수 있을지도 알고 싶어졌죠. 죽기 싫어. 제발 날 도와줘. 죽고 싶지 않아. 이런 자비는 필요 없다고. 싫어, 싫어. 난 이 차가운 두 손이 싫어. 시작하거라. 고통을 끝내주렴. 네 두 손은 죽음의 신이 내린 축복이란다. 너만이 그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어.
죽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하거라. 카스토리스, 언니? 모두 갔어요. 죽음의 신의 부름을 받고 그분의 나라로 갔지요. 저도 때가 됐네요. 무섭지는 않은데 아쉬움이 남아요. 줄곧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봐온 언니는 분명 외롭겠지요. 떠나보내기 전에 그들을 꼭 안아주고 싶었을 거예요. 안 돼. 내 손은 차가워. 언니의 손은 정말 따뜻해요. 다른 사람들처럼 꼭 안아주세요. 카스토리스 언니. 이런 손이 정말 따뜻하니?
오로닉스 실현을 마친 그날, 당신도 분명 당혹스러우셨겠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천우에서 온 당신이 어째서 이렇게나 빨리 이런 잔인한 방식으로 엠포리어스의 운명에 휘말리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뭔가를 하고 싶었지만 아무리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해도 저는 평범한 사람처럼 산자와 닿을 수 없었답니다. 저흰 나무 정원에서 의도치 않게 닿았었잖아요. 그땐 분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제 마음속에 분에 넘치는 희망이 솟아났을 때 내 손길이 더 이상 슬픔을 가져오지 않는 걸까 생각했을 때 되려 운명은 제게 죽음의 저주는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죠. 게다가 당신의 영혼이 더는 인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제 손은 더 이상 빼앗을 것이 없어요. 이게 다일까요? 그러게요. 이번이라고 뭔가 달라지겠어요? 이해가 안 된다기보단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렇게 긴 여정을 지나왔는데도 전 아직 삶과 죽음의 답을 찾지 못했어요. 영원히 어쩔 수 없나 봐요.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도 결국 죽음이 그것들을 제 손가락 사이에서 걷어가게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후에 다시 확인할 용기조차 없었어요. 오로닉스가 잔혹한 진실을 우리 앞에 드러내기 전까지는요. 하지만 지금이라면 마지막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오래전 트리논 선생님께서 제게 예언 하나를 해석해 주셨죠. 꽃바다의 끝자락에서 산자의 영혼은 그대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줄 것이고 서로 포옹한 후에는 영원한 이별이 오리다 라고요. 전 전혀 놀랍지 않았어요. 그건 예언이라기보다 과거의 제 모습 그 자체였거든요. 이 세상의 포옹은 본디 만남을 위해 존재하지만 제 두 손은 이별을 고할 뿐이죠. 그때의 전 이 숙명이 결국 제 삶을 관통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고 드디어 타나토스를 아련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저에겐 그 정해진 예언에 또 다른 해석을 쓸 기회가 생겼답니다. 그러니 온 힘을 다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당신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말이에요. 이러면 여한이 남지 않겠죠. 이 얘긴 나중에 다시 해요. 도착했어요. 함께 가지러 가자고 했던 물건은 제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에요. 전에 트리에님에게 드렸던 장식처럼 직접 만든 거랍니다. 모두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죽음의 티탄을 아련하러 가는 이 여정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출발 전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후회를 남기지 않았으면 해요. 우선 한번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하셔도 돼요. 보세요. 바로 이거. 선물이 사라졌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수제품일 뿐이라 도둑이 노릴 만한 물건은 아닌데... 이건... 자그레우스의 동전, 그리고 이 석판... 역시 그분 짓이군요. 틀림없어요. 이건 그분이 가장 즐겨 쓰는 심볼이거든요. 전에 아글라이아님에게 들었어요. 자그레우스의 반신 사이퍼님은 엠포리어스 각지에 전설을 남긴 도적이라고요.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등장 방식이 여전히 악랄하네요. 우선 석판에 적힌 대로 사이퍼님을 찾아보죠. 보세요.
바로 이거. 쫓아가죠. 이건 그분이 남긴 계략이에요. 정말 짓궂으시다니까. 절 따라오세요. 너도 운동 좀 해야겠네. 그분이 할 법한 일이긴 하네요. 이게 진짜죠. 쫓아가죠. 사이퍼님, 이만 나오세요. 조심성이 없는 건 여전하네. 중요한 선물은 품속에 꼭 끌어안고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선물인 걸 알았다면 이만 돌려주시죠. 이런 식으로 인파에 섞여 멀리서 말을 전하지 마시고요. 선물인 걸 알았으니 값을 비싸게 빌려야지. 바람의 백성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아. 네가 충분한 성의를 보인다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어떻게 할래? 원하는 만큼 드릴 테니 말씀하세요. 왜 그러세요? 방구석 공주라는 별명이 진짜였네. 너희를 내 거처로 초대할게. 비즈니스 얘기는 정식적인 자리에서 해야지. 내가 쉬는 바람을 따라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 문제 없지? 당신의 영혼만 탐지해낸다면 식은 죽 먹기죠. 좋아, 그럼 약속한 거다. 아참, 협상 전에 보증금부터 받을게. 괜찮지? 자, 내 신혈 감로가 정말 짓궂으시다니까. 절 따라오세요. 여기에요. 여기야. 어딜 보는 거야? 이쪽이라고. 내가 진짜 숨을 작정이었다면 이렇게 네 앞에 나타났을까? 둘 다 털 세운 고양이처럼 굴지 마. 나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라고. 냥. 뭘 그렇게 찌를 떨어? 그냥 흉내 좀 내본 건데. 이런 말버릇은 천년 전에나 인기 있었지. 지금은 유행이 한참 지났는걸? 암튼 긴장 풀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까? 장신구부터 돌려주세요. 안 그럼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다. 에이, 왜 이렇게 날이 서 있어? 자자, 릴렉스.
봐! 여긴 시야가 탁 트였지? 사람들이 뭘 하는지 어딜 가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 남들에게 들킬 걱정도 없지. 워밍업은 이쯤 하면 충분하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좀 전엔 농담이었어. 너희를 여기로 부른 건 3가지 이유 때문이야. 첫째, 제복녀가 너희를 데리고 스틱시아에 가서 죽음의 티탄을 찾아달라고 부탁해왔어. 둘째, 원로원도 타나토스의 불씨를 자기들에게 넘겨달라며 날 찾아왔지. 금실을 짜는 자, 통제광, 오크마 최고의 미인 아글라이아 엄마. 별명을 더 읊을 필요는 없겠지? 마지막으로 3번째는 너희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어. 방금 2가지 다 안 내킨다고 말이야. 그러니 죽음의 티탄 같은 건 찾지 마. 이상이야. 우와! 순도가 엄청 높잖아! 이 번쩍거리는 게 다 얼마야? 전부 재창기라는 교묘한 말을 이용해 벌어들인 건가? 일부는 가문의 재산이고 일부는 재단사로 일하며 번 거야. 불을 쫓는 여정을 네가 벌이는 수상한 짓과 같은 취급하지 말아줬으면 해. 이럴 줄 알았으면 너희 집을 터는 건데. 그럼 이 집 저 집 돌아다닐 필요 없잖아. 그래서 이런 엄청난 걸 넘겨준 이유가 뭐야? 일을 부탁하는 것에 대한 대가. 넌 충분히 이 정도 가치가 있어. 잊었어? 내 입장은 분명히 밝혔을 텐데. 책임, 신탁, 그리고 운명으로부터 도망치는 거? 그대는 탐욕과 동행하고 푼돈 때문에 죽을 것이다. 물론 그 예언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알아. 그래서 지금껏 나도 계략의 반신이 도망치는 걸 질책하지 않았고. 하지만 지금 난 네가 필요해. 그러니 내 부탁을 거절하지 말아줘. 아글라야, 신이 금실로 네 목을 조르기라도 한 거 아니야? 네 부탁에선 진심이 전혀 안 느껴지는데? 너의 그 빳빳한 고개를 숙여야만 하는 이유를 말해봐. 테리엔을 잃었어. 통로의 신력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카스토리스가 평생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또 다른 반신이 함께 가줬으면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카스토리스를 죽음으로 내몰고 나까지 같이 죽으라는 거지? 카스토리스가 직접 부탁한 일이야. 그렇게 단호한 모습은 처음이었어. 걔가 직접?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그리고 안개로 뒤덮인 과거에서도 벗어나기로 결심했지. 너 역시 방황이 끝나면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거야, 사이퍼. 벌써 단정 짓지 마. 세월은 너와 날 계산적으로 만들었지만 걘 여전히 피어나지 않은 꽃처럼 순수해. 어쩌면 세상을 떠난 트리엔과 비참하게 죽은 수많은 황금의 후예, 그리고 반쯤 죽은 널 떠올릴지도 모르지.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까진 걔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하자. 여기 있는 보물은 우선 내가 대신 갖고 있을 테니 내게 하나 하는 거야. 듣고 있어. 난 카스토리스가 생각을 바꾼다는 쪽에 걸 거야. 만약 내가 지면 네 의뢰도 받고 여기 있는 것들을 그대로 돌려주면서 추가로 보물을 더 얹어줄게. 어때? 꼭 승리를 확신하는 것처럼 들리네. 그럼 네 말대로 계약을 맺지. 모참이 패배할 준비가 되어 있길 진심으로 바랄게. 그런 이유로 난 이겨야만 해. 그러니까 스틱시아 같은 건 그냥 포기하라고. 그에 대한 답례로 내가 얻은 보물을 좀 나눠줄게. 반반씩 나눠갔든 어쩌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어때? 아주 매력적인 조건이지? 그 제안 거절하죠. 죽음의 티탄을 찾지 못한다면 이분의 영혼은 더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지만 저희가 꼭 스틱시아에 가야 한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참 이해가 안 되네. 이봐, 방구석 공주. 넌 타나토스를 찾아 네 저주를 푸는 일 외엔 아무것도 관심 없다는 말을 달고 살았잖아. 근데 정말 단 하루라도 너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 있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죠? 아글라이아는 네가 재창기를 위해 헛되이 죽게 하려고 널 데려온 게 아니야. 불을 쫓는 여정에는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당신도 항상 아글라이아님을 피해 다닐 필요 없겠죠. 관두자. 각자 고충이 있을 테니 더 얘기 안 할게. 애초에 그 내기를 성실하게 지킬 생각은 없었으니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조언할게. 스틱시아는 관광 성지가 아니야. 거기엔 아글라이아가 10명, 아니 50명이 있어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묻혀있지. 그런데도 내가 지금껏 왜 안 간 줄 알아? 아무리 내가 반신이어도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야. 너희를 데려가 달라고? 좋아. 대신 돈을 더 내. 저도요. 전 대부분의 사람보다 오래 살았으니 아글라이아님처럼 생계를 꾸리는 데는 소질이 없지만 저축해둔 건 좀 있어요. 그걸 전부 줄게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럼 90% 아니 80%만 드릴게요. 그럼 사양 안 할게. 카스토리스 저축금의 80%에 신혈감로 한 병이라.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네. 아, 알겠어. 이렇게 뒤끝 있는 성격인 줄은 몰랐네. 자, 받아. 조심하세요. 대신 계획이 바뀌었어. 내일 목욕탕이 아니라 오크마 성문 앞에서 만나자. 만나는 장소는 왜 바꾸시는 거죠? 그냥 그 제복녀의 쌀쌀맞은 얼굴이 보고 싶지 않거든. 가능하다면 1초라도 빨리 오크마에서 벗어나고 싶어. 좋아, 거래가 끝났으니 두 사람을 데려다 줄게. 갈 길이 머니 우선 푹 자도.